은주야, 날 정말 요양원에 버리려는 거냐? 차창 밖 풍경이 휙휙 스쳐갔습니다. 말순의 무릎 위엔 작은 보따리 하나뿐. 어머님, 오늘 이후로는 집에 돌아오실 필요 없어요. 며느리의 싸늘한 말이 제 심장은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누구도 상상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82세의 한말수는 오늘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온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며느리 은주가 부엌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유독 작고 비밀스러웠습니다. 네, 그럼 한 달에 얼마나 드나요? 아, 생각보다 비싸지 않네요. 말순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은주가 이런 식으로 몰래 전화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와 통화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들어보니 확실히 달랐어요. 개인실 말고 다인실도 괜찮나요? 네, 그럼 비용이 더 저렴해지죠? 좋습니다. 말수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인실이라니. 이건 분명히 요양원 얘기였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알아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입소 가능한가요? 다음 주요? 너무 급하지 않나요? 아, 그런 거 아니고 좀 더 천천히 생각해 보고 싶어서요.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말순의 귀에는 모든 단어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입소라는 말, 다음 주라는 말,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말순은 소파에서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 결국 이런 날이 온 것이구나.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은주가 전화를 끊고 부엌에서 나오자 말수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자신 옆을 지나가며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만 귀에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했지만 말순에게는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이미 남처럼 느껴지는 거리감이 있었어요. 아무거나 괜찮다. 말순은 간신히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그런 말순을 잠깐 바라보더니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윤수는 회사 일로 늦고 대학생인 손자 재민이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일찍 나가버렸어요. 식탁에는 말순과 은주만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은 어떠세요? 은주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순은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별일 없지. 늙으면 다 그런 거 아니겠니? 그래도 가끔 어지러우시다고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신 일도 있고,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밤중에 화장실을 가다가 거실 테이블에 무릎을 부딪혀 넘어졌던 일 말이에요. 그때 은주가 놀라서 달려왔었는데 그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피로함이 더 많이 보였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니. 그냥 잠깐 어두워서 그런 거야. 네. 그렇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말수는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긴긴 밤을 보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가 된 자신을 아들 부부가 받아들여 준 것.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점점 가족이 되어간 것들. 하지만 언제부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고 밤에 잠을 설치며 돌아다니는 일이 잦아지면서부터요. 은주의 얼굴에서 피로의 기색이 짙어져 갔고 아들도 점점 바빠져서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내가 짐이 되었구나. 말순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이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새벽 4시경 말순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묘한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 요양원에 가게 된다면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말순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서랍장 위에 결혼사진, 벽에 걸린 아들의 어린 시절 그림, 책상 위에 초등학교 교사 시절 감사잔들. 모든 것이 갑자기 남의 것처럼 느껴졌어요. 서랍을 열고 오래된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전쟁 중에 헤어진 언니 정순의 마지막 편지와 몇 장의 바랜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80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었습니다. 언니, 나도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말순은 언니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시절 전쟁통에 헤어진 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언니. 그 언니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아있기나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창밖에서는 새벽 첫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루가 또 시작되고 있었어요. 말순에게는 아마도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며칠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르는 하루가요.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이 퀭하니 들어가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어젯밤 내린 결심 때문인지 이상하게 담담한 기분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은주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말순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며느리의 뒷모습조차 어색하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 잘 주무셨어요? 은주가 돌아서며 인사를 건넸지만 말순은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잠을 잘 잤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솔직히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더욱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일찍 출근했고 손자 재민이는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식탁에는 말순과 은주만 마주 앉아 있었는데 어제보다도 더 어색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은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내일 오후에 잠깐 외출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말순은 숟가락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디를 가는데? 그냥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은주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무엇을 물어도 솔직한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말순은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가방에 꼭 필요한 것들만 조심스럽게 챙겨 넣었어요. 속옷 몇 벌, 세수용품, 그리고 가장 소중한 언니의 사진과 편지가 들어있는 보자기. 더 이상은 넣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구나. 말순은 작은 가방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82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필요한 건 이것뿐이었어요. 밤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잠든 뒤 말순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거실의 소파, 식탁, 작은 화분들까지
모든 것과 작별 인사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10년 동안 함께한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주가 말순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이제 출발해야 해요. 말순은 이미 옷을 갈아입고 작은 가방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그 가방을 보고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방은 왜 들고 나오세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말순의 대답에 은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순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차에 올라탄 순간 말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이 집을 떠나는 것이구나. 은주가 시동을 걸고 천천히 차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지만 말순에게는 오히려 더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마치 마지막 배려처럼 느껴졌거든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교회로 향했습니다. 말순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익숙한 동네를 지나 가끔 장보러 갔던 시장을 지나 손자 재민이와 함께 산책했던 공원을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기가 재민이가 다니는 대학이에요. 은주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돌려 대학 건물들을 바라봤어요. 손자가 매일 다니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는 점점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쪽으로 논밭이 펼쳐지고 간간히 작은 마을들이 보였어요. 말순의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요양원들은 대부분 이런 외진 곳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많이 멀어?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곧 도착해요. 은주의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목적지는 뻔했으니까요. 차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말순이 젊었을 때 즐겨 듣던 노래였습니다. 그 멜로디를 들으니 갑자기 옛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전쟁 중에 헤어진 언니와 함께 이런 노래를 들으며 춤을 췄던 기억,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아들을 낳고 기뻐했던 순간들,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긴 인생이었구나. 말순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82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기쁜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차는 작은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멀리 큰 건물 하나가 보였어요. 말순의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하는 것 같았어요. 저기가. 은주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거기서 지내게 될까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차가 언덕 위에 도착하자 말순의 눈앞에 큰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벽돌로 지어진 3층 건물이었는데 입구에는 푸른솔 요양원이라는 초록색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말순은 그 간판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말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추측이었지만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정말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은주가 차를 천천히 요양원 앞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자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말순은 창밖으로 보이는 요양원 건물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양원 입구에서는
몇 명의 할머니들이 휠체어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할머니는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졸고 있었어요. 그 모습들이 말순에게는 자신의 미래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은주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는데 미안함인지 안도감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볼일만 좀 보고 올게요. 은주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말순은 홀로 차 안에 남겨진 채 요양원 건물을 바라봤어요. 저 안에서 자신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지내게 될까요? 아니면 평생을 거기서 마감하게 될까요? 요양원 입구로 들어가는 은주의 뒷모습을 보며 말순은 지난 10년간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가 된 자신을 아들 부부가 받아들여준 것.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점점 가족이 되어간 것들. 하지만 언제부턴가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순이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고 밤에 잠을 설치며 돌아다니는 일이 잦아지면서부터요. 은주의 얼굴에서 피로의 기색이 짙어져 갔고 집안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정말 짐이 되었구나. 말순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신이 이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창밖으로는 요양원 직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간병인이 휠체어를 밀어주고 또 다른 직원은 할아버지의 등을 토닥여주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친절해 보였지만 말순에게는 어딘지 기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내 가족이 되는 건가? 말순은 쓸쓸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혈육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앞으로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모든 일상을 함께 해야 하는 거죠. 요양원 건물 2층 창문에서는 몇몇 할머니들이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할머니가 말순을 보고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말순도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저 할머니도 나처럼 가족에게 버려진 건가? 말순은 궁금했습니다. 저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모두 어떤 사연으로 이곳에 오게 된 걸까요? 자신처럼 가족의 짐이 되어서 온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은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이미 입소 수속을 끝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방을 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손자 재민이는 볼 수 있을까? 말순은 가장 아쉬운 것이 손자였습니다. 아직 어린 재민이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떠나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어요. 재민이는 할머니를 무척 따랐거든요. 어릴 때부터 말순이 직접 돌봐줬고 함께 보낸 시간도 많았습니다. 재민이가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할까? 말순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라고 해도 아직은 어린 나이인데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지면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거죠. 창밖에서는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말순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인생의 황혼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요양원 입구에서 은주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몇 장의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말순의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결정된 것 같았어요. 은주가 차에 올라타며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함, 안도감, 그리고
어떤 결심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야 해요. 은주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말수는 창밖으로 푸른솔 요양원 간판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저곳이 자신의 마지막 집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차는 요양원을 지나쳐서 계속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말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내릴 줄 알았는데 왜 계속 가고 있는 걸까요? 어디로 가는 거니?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야 해요. 금방이에요. 은주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말수는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혹시 다른 요양원이 또 있는 건 아닐까요? 차는 푸른솔 요양원을 지나 더욱 깊은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혹시 다른 요양원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더 외진 곳에 있는 시설로 가는 걸까요? 은주야, 정말 어디로 가는 거니? 말순이 다시 물었지만 은주는 여전히 애매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곧 도착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차는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 계속 달렸습니다. 양쪽으로는 논밭과 작은 마을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간간히 보이는 농가들의 굴뚝에서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었지만 말순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어요. 혹시 더 멀리 있는 요양원으로 가는 건가? 말순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비용이 더 저렴한 곳이 있나 보다. 아니면 시설이 더 좋은 곳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자신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차가 작은 언덕을 넘어서자 앞쪽에 낡은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말수는 눈을 비비며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저게... 말순의 심장이 다른 이유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건물은 요양원이 아니었어요. 낡은 교문과 운동장, 그리고 오래된 교사 건물. 분명히 초등학교였습니다. 차가 교문 앞에 멈췄을 때 말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교문 위에 걸린 간판에는 봄내 초등학교라고 쓰여 있었어요. 바로 자신이 30년 동안 교사로 재직했던 그 학교였습니다. 여기가 내가 다닌 학교. 말수는 감격에 겨워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가 무엇 때문에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내리세요. 은주가 차에서 먼저 내리며 말순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50년 만에 다시 밟는 학교 땅이었습니다. 교정에 발을 디디는 순간 말순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운동장 한쪽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선생님, 그중 한 할머니가 말순을 보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줄지어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말순을 바라봤어요.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정말 오셨군요. 선생님, 보고 싶었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인사말에 말순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때 줄에서 한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60이 가까이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말순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김철수입니다. 선생님, 반 6학년 2반 김철수요. 말순은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 맞다. 철수는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아이였어요.
가난해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던 아이였는데 말순이 몰래 도시락을 싸주곤 했었습니다. 철수야. 정말 철수구나. 말순은 철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철수의 모습과 지금의 할아버지 철수가 겹쳐 보였어요. 선생님, 저도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저는 영희예요. 박영희. 선생님이 글씨 쓰는 법 가르쳐 주셔서 나중에 서예대회에서 상도 탔다고요. 영희야. 네, 영희. 말수는 영희의 손도 잡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하나둘씩 나와서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는 정호입니다. 수학을 못해서 늘 혼났던 정호요. 선생님, 저는 미선이에요. 선생님이 키워주신 나팔꽃 기억하세요? 선생님, 저는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말순의 기억 속에서 어린 얼굴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모든 아이들이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자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내 사랑하는 얘들아. 말순은 감격에 겨워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철수와 영희가 양쪽에서 말순을 부축해 주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퇴직하신 뒤에 연락이 끊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러던 중에 며느리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영희가 덧붙였습니다. 말수는 은주를 돌아봤어요. 은주는 멀찍이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모였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다 훌륭하게 자랐어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글도 제대로 못 배우고 사람도 제대로 못 됐을 거예요. 제자들의 말을 들으며 말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교사로 살았던 30년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교실로 가요.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철수가 말순의 팔을 부축하며 교사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뒤따랐어요. 말순은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밟는 교정, 5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제자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에 버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교사 건물에 들어서며 말수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자신을 기억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교사 건물로 들어서며 말수는 오랜만에 맡는 학교 냄새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복도에는 오래된 나무 바닥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벽에는 낡은 게시판들이 걸려 있었어요. 모든 것이 5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철수가 말순을 이끌며 복도 끝에 있는 교실로 향했습니다. 6학년 2반이라고 쓰인 문패가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바로 말순이 마지막으로 담임을 했던 그 교실이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교실 안이 완전히 꾸며져 있었거든요. 칠판에는 한말순 선생님 감사잔치라고 큰 글씨로 쓰여 있었고 벽면에는 말순의 젊은 시절 사진들과 편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이게 대체... 말순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벽에 붙은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자신이 교사로 재직할 때의 모습들이었어요. 운동회 때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소풍 갔을 때의 사진, 졸업식 때의 사진들까지. 어떻게 이런 사진들을 모두 구했을까요? 선생님, 우리가 몇 년 동안 준비했어요. 영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창회 할 때마다 조금씩 모았죠. 각자 집에 보관하고 있던 사진들을 가져와서 복사하고 선생님에 대한 추억들을 편지로 써서 모았어요.
말수는 벽에 붙은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모두 제자들이 직접 쓴 것들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글을 배워서 나중에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미선 올림. 선생님이 주신 도시락 맛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철수 올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의 도리를 자식들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우 올림. 편지들을 읽으며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작은 행동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해주고 있었다니요.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제자들이 교실 앞쪽에 특별히 마련한 의자로 말순을 안내했습니다. 선생님 책상 위에는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우리가 직접 만든 케이크예요.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지금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요리를 좋아한다고 칭찬해 주신 덕분이에요. 정말이니? 우리 영희가?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영희가 베이커리 사장이 되었다니 정말 대견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교장을 했어요. 미선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보고 교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의사가 됐어요. 정호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정호야, 너는 마음이 착하니까 사람을 돕는 일을 하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의사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하나하나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할 때마다 말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모두들 훌륭하게 잘한 것이었어요. 선생님, 케이크 촛불 불어주세요. 철수가 케이크에 촛불을 켜며 말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말순의 생일은 아니었지만 마치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촛불을 끄며 말순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선생님,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철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공부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인생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생님의 자식들이에요. 선생님이 낳아주신 건 아니지만 사람으로 키워주셨잖아요.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며 말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사로 살았던 30년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들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말순이 간신히 말을 꺼냈을 때 교실 뒤쪽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말순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문 뒤에서 나타난 사람을 보고 말순은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교실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 할머니는 말순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그리고 그 눈빛이 말순에게는 무척 익숙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순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교실 안은 조용해졌어요. 모든 제자들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순 앞에 서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말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말순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야. 정순이야. 내 언니 정순이. 그 순간 말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언니, 정순 언니, 70년 전 전쟁통에 헤어진 그 언니가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다는 말인가요? 언니가 정말 언니야?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정순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주름은 많이 졌지만 분명히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언니 얼굴이었어요. 말순아, 내 동생 말순아. 정순도 눈물을 흘리며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7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언니, 정말 언니가 맞아? 말순은 정순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계속 확인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언니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자신을 보살펴주던 그 따뜻한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말순아,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몰라. 정순도 눈물을 흘리며 말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자매는 그대로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어요. 7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교실 안의 제자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언니,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야? 말순이 울음을 그치고 물었습니다. 정순은 말순의 눈물을 닦아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며느리분이 나를 찾아냈어. 몇 년 동안 수소문하시더니 드디어 찾아내신 거야. 말순은 깜짝 놀라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는 교실 뒤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언니를 찾아준 거야? 그래. 내 며느리는 정말 효부야. 몇 년 전부터 나를 찾기 시작했대. 전국의 양로원과 복지관을 다 뒤져가면서 말이야. 정순의 말을 듣고 말순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을 버리려고 한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이런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은주야. 말순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비밀로 해야 해서.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은주야. 정말 고맙다. 언니분을 찾는데 3년이 걸렸어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들을 바탕으로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죠. 은주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언니분이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 갔다고 하셔서 부산 지역부터 시작했어요. 양로원, 복지관, 노인회관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어요. 말순은 며느리의 노력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줬다니요. 그러다가 작년에 드디어 언니분을 찾았어요. 대구에 있는 양로원에서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양로원에서? 말순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나도 혼자였거든. 정순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전쟁 후에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었어. 남편도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양로원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지. 언니. 말순은 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자신만 외로웠던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분이 나를 찾아왔을 때 정말 꿈 같았어. 말순이가 살아있다니, 그것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니. 정순이 말순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위해 준비한 거야. 며느리분과 제자들이 함께 계획을 세워서 말순은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은주가 몰래 했던 전화통화들, 요양원을 들렀던 일,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은주야, 내가 오해했구나. 날 요양원에 버리려고 하는 줄 알았어. 말순이 고백하자 은주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요양원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 비용이며 날짜며. 아, 그건 언니분 모시러 가는 준비 때문이었어요. 언니분을 우리 집으로 모셔오려고 양로원과 상의하는 거였거든요. 은주의 설명을 듣고 말순은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저희 가족의 소중한 어른으로 여기고 있어요. 절대 버릴 생각 같은 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은주의 진심 어린 말에 말수는 무릎을 꿇고 며느리에게 사죄했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구나.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해해요. 혼자 계시니까 불안하셨을 거예요. 은주가 말순을 일으켜 세우며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이제 어떻게 하지?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분은 이제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실 거예요.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방 옆에 작은 방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두 분이 함께 지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수는 꿈만 같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에 버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언니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다니요. 선생님, 정말 잘 됐어요. 철수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박수를 쳤어요. 선생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기뻐요.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안심이에요. 선생님께서 외롭지 않으실 테니까. 정우도 덧붙였습니다. 말수는 교실을 둘러보며 감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70년 만에 만난 언니,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돌봐주는 며느리까지.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말순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언니,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자. 그래, 말순아. 이제는 끝까지 함께 지내자. 두 자매는 다시 한번 포옹했습니다. 7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교실에서의 감동적인 재회가 한창일 때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말순과 정순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고 울었어요.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재회였으니까요. 선생님, 그런데 깜짝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철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또 뭐가 있다는 거니? 말순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놀라운 하루였는데 또 무슨 일이 있다는 걸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영희가 교실 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교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8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깔끔하게 정돈된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교실로 들어서며 말순을 바라봤을 때 말순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설마. 말순은 그 할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어딘지 낯익은 얼굴이었거든요. 하지만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말순 선생님. 할아버지가 말순 앞에서 멈춰서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말순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60년 전 20살 청춘 시절의 기억이요. 현철 오빠 맞지? 말순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현철입니다. 현철. 말순의 첫사랑이었던 현철 오빠.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거였어요. 말순은 어지러움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철 오빠, 정말 오빠 맞구나. 말순아 오랜만이네. 어떻게 여기에?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자분들이 나를 찾아왔어. 너를 찾고 있다고 하면서 현철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평생 너를 잊지 못했거든. 말순은 가슴이 60년 전 20살의 자신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현철은 당시 자신보다 2살 위의 동네 선배였습니다. 키가 크고 책을 좋아하는 다정한 청년이었죠. 현철 오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힘들게 살았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가난했고, 너와 헤어진 뒤로는 늘 후회만 했어. 현철의 목소리에는 오랜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오빠를 보내준 걸 평생 후회했어요. 말순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당시 현철은 말순에게 결혼을 신청했었어요. 하지만 전쟁의 혼란과 가난 때문에 말순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교사가 되겠다고 했죠. 너가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이해했어. 너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거든. 고마웠어. 오빠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평생 마음 한구석에 너를 생각하며 살고 있었어. 현철이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상자를 말순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0년 전 자신이 현철에게 썼던 편지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거든요. 현철 오빠, 이걸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구나. 응,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 편지들 밑에는 흑백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20살의 말순과 22살의 현철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둘 다 수줍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어렸네. 말순이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있어. 현철이 상자 맨 밑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묵기로 했던 타임캡슐이야. 기억나?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맞다. 헤어지기 전날 밤 둘이서 함께 작은 타임캡슐을 만들었었어요. 서로의 꿈과 소원을 적은 편지를 넣고 언젠가 다시 만나면 함께 열어보자고 약속했었습니다. 현철 오빠, 이걸 혼자 파낸 거예요? 응,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어. 현철이 봉투를 말순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함께 열어볼까?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자 현철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노랗게 바른 편지 2장이 나왔어요. 말순은 자신이 썼던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현철 오빠에게 나는 훌륭한 교사가 되어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오빠와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오빠도 꿈을 이루고 건강하게 살아주세요. 말순 올림. 현철도 자신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말순이에게 너의 꿈을 응원해.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라 믿어. 나는 너를 평생 기다릴게.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꼭 함께하자. 현철. 편지를 읽고 나니 교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순간에 빠져 있었어요. 오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말순이 현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늙었지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 저도요. 저도 이제 후회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0년의 세월이 주는 깊은 감동이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교정에 은은한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말순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70년 만에 만난 언니 정순, 평생 잊지 못했던 첫사랑 현철 오빠,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제자들까지.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 말순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에 버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선생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철수가 제안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교정 감나무 아래에서 찍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그 나무 아래에서 우리에게 자주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영희가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말수는 쉬는 시간마다 교정의 큰 감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교실에서 나와 교정으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현철과 정순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제자들과 은주가 뒤따랐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도착하자 철수가 준비해온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나무를 배경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말순아, 너 가운데 서. 정순이 말순을 가운데로 이끌었습니다. 양쪽으로 정순과 현철이 섰고 그 주위로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은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너도 와서 함께 찍자. 말순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옆이 제 자리예요. 은주가 말순 옆으로 와서 섰습니다. 말순은 은주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맙다, 은주야. 정말 고맙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이렇게 좋은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여러 번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사진을 다 찍고 나자 정우가 작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거기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말순이 젊었을 때 즐겨 들었던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노래가 흘러나오자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불렀습니다. 말순도 정순과 현철과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노래 기억해? 현철이 말순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함께 들었던 노래야. 당연히 기억하지. 그때 내가 나에게 노래를 가르쳐 줬잖아.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70년 전의 추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말순아, 우리도 이 노래 참 좋아했지. 정순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불러주시던 노래였잖아.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자들도 모두 감동했어요. 노래가 끝나고 잠시 조용해졌을 때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제가 버려지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저는 버려지는 게 아니라 다시 사랑받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해주고 찾아주고 사랑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선생님은 영원한 스승이에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의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정우도 덧붙였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말순이 정순과 현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와 다시 만났고 현철 오빠와도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며느리도 있고요. 은주가 말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럼 재민이는 어디 있니? 손자도 봐야지. 말순이 갑자기 손자 생각이 났습니다.
재민이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일을 비밀로 하느라 못 데려왔어요.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빨리 가서 재민이에게도 좋은 소식을 알려줘야겠어요. 재민이가 얼마나 놀랄까? 말순이 상상만 해도 즐거웠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선생님,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요. 철수가 제안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임을 가져요. 선생님과 언니분, 그리고 현철 할아버지도 함께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 옛날 얘기도 많이 하고 근황도 나누고. 영희도 찬성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하나 말순에게 인사를 하며 돌아갔어요. 현철도 말순과 정순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내일 전화할게요. 네. 오빠 꼭 연락해요. 마지막으로 말순, 정순, 은주만 남았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타며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 우리 이제 정말 함께 살 수 있게 됐어. 그래, 말순아. 이제는 절대 헤어지지 말자. 은주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뻐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서 재민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다고요. 재민아, 할머니가 놀라운 소식이 있어. 말순이 손자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증조 할머니를 만났어. 그리고 할머니의 옛 친구도 만났고. 재민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요? 어떻게요? 길고 긴 이야기가 있단다. 내일 천천히 들려줄게. 그날 밤 말순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어린 시절의 정순, 젊은 시절의 현철, 그리고 사랑스러운 제자들이 모두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인생 재임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고 앞으로도 함께할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2세의 나이에 받은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선물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인생사연 은 가족 이야기, 노후 드라마, 감동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사연과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